지금까지 그 독일의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걸쳤던 그 학자 한스 헤르빙가의 그 빙하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주는 그 96%가 암흑의 세계고 그것은 차가운 세계입니다. 빛이 없고 열이 없는 세계니까. 그리고 빛이 있고 열이 있는 세계는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뉴턴의 모든 물리학이 적용되는 세계는 우주에서 4%에 해당되는 그겁니다. 그러나 96%에 해당되는 그 세계는 한스 헤르빙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빙하 우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스 헤르빙가는 뉴턴처럼 빙하 우주에서의 물리학을 집대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주의 굉장히 큰 부분이, 많은 부분이 빙하 우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빙하 우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주에는 그 수소와 헬리움이 많았는데 그 헬리움과 헬리움이 융합하면서 생겨나는 물질들에 의해서 산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 분자가 됩니다. 이래서 물질로서 분자로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우주에서 물입니다. 그럼 이 물이, 이것이 또 우주가 수명이 다해서 끝나고 나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에 있어서 아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물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얼어있는 얼음덩이일 것이다. 그 얼음덩이는 지구에서 보는 물과는 달리 맑고 깨끗하다. 거기에는 잡티도 없고 먼지도 없고 오물도 없고, 그리고 또 대기권과 같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공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기포 현상도 없고, 그러니까 그 빙하 우주를 채우고 있는 그 얼음 덩어리들은 지구에서 보는 수정처럼 맑고 깨끗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빙하 우주, 또 얼음별, 그 빙하 우주를 채우고 있는 그러한 형태는 전부 얼음별입니다. 작고 큰 얼음덩어리, 그것을 빙하 우주를 채우고 있는 차가운 별이다. 말하자면 은하계에서 태양계들이 있어서 그건 더운 별이죠. 별은 덥고 열을 내고 빛을 내는데 얼음별은 열을 내지 않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얼음별들이 암흑세계에 굉장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암흑의 물질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암흑의 물질과 함께 이 얼음별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식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음별로 채워진 그런 그 빙하 우주, 거기에 만일 아주 반짝하고 빛이 와서 닿는다고 하면 그 장광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소위 빙하 우주의 스펙타클, 이것이 빙하 우주와 장광, 이것이 아이스 월드 앤드 스펙타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발견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임스 웹 텔레스콥만 하더라도 허블보다 굉장히 그 섬세하고 멀리 있는 그 우주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임스 웹 텔레스콥만 하더라도
이러한 장치를 가지고도 빙하 우주를 식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그 빙하 우주를 한번 식별해서 무엇인가 알았다고 하면은 나사나 에사나 로스 코스모스나 이런 데서 또 탐색선을 망원경과 같은 거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그 빙하 우주를 연구하고 빙하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기계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랬을 때 그 스펙타클이, 그 장광이 어떻겠느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건 뭐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무슨 가설도 아니고 증명된 무슨 공식도 아니고 그런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인데, 얼음별이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곡률 반경이 있어가지고 볼록 렌즈의 그런 모습도 있고 오목 렌즈의 모습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빛이 닿게 되면 굴절을 한다. 굴절하게 되면 초점이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빛이 오목 렌즈처럼 생기면서 확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로 인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볼록 렌즈와 같은 현상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얼음 렌즈입니다. 얼음 렌즈. 거기에 빛이 와서 굴절할 때 초점이 생기면 그 초점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얼음 렌즈가 맑고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높은 온도로 여기 움직이든가 바이브레이션이 온다든가 그 얼음 렌즈가 조금씩 떨린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무슨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추운 지대니까 금방 그 녹았던 장소는 다시 얼기 때문에 형상만 나타나고 그 형상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온도가 돼서 녹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한 그 렌즈 효과를 가지고서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그려진 그림, 말하자면 얼음 판때기 같은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또 그 다음에는 망원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무슨 그 우주 전체의 모습이 가깝게 와가지고 그것이 사진 찍히듯이 얼음 위에 그 형상이 그대로 영상이 새겨지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빙하 우주의 그 장광, 스펙타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주 이상스러운 그림도 있고 아주 멀리 있는 천체가 망원경으로 본 것처럼 가깝게 돼가지고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얼음 표면에 그림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래스카나 어디 그런데 가면은 추운 지역에 가면은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얼음을 가지고 또 형태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모임이 있고 그러면 롯데 호텔이나 신라 호텔에서 얼음으로 무슨 공작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녹아서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새의 모양이라든가 무슨 붕어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얼음으로 조각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이 거기는 한 번 새겨진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몇만 년 동안을. 그러면은 빛이 한번 와 닿아가지고 어떤 그런 초점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 얼음 렌즈가 좀 움직여서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있다든가 이래서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빙하 우주에서는. 또 어떤 망원경의 형태가 일어났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이렇게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한 것이 뒷판에 있는 그 오른판에 사진이 찍혀가지고 어떤 아주 멀리 있는 그 우주의 모습이 그 오른판에 그냥 사진 찍히듯이 찍혀 있어가지고 영원히 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이 안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잠시라도 빛이 와 닿아가지고 빛이 굴절하면서 만들어 놓는 그 소위 그 4%밖에 안 되는 열과 빛의 세계지만은 열 파장은 멀리 못 갑니다. 그러나 빛은 갑니다. 그래 그 빛이 얼음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형성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든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녹아가지고서는 그 녹은 상태가 또 다시 얼어가지고서는 영원히 그 그림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와의 이렇게 해서 멀리 있는 무슨 물체가 가깝게 보였다. 빛이 와닿으면은 이미 암흑 속에서 망원경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빛이 와닿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깝게 얼음에 새겨져가지고 또 없어지지 않고, 그것은 추운 데니까 녹지 않으니까 그러한 빙하 우주에는 그러한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빛이 가끔씩 방문해가지고 그 빙하 우주에 빛이 와닿아가지고 어떤 그 얼음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형성해가지고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는 거. 또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그런 멀리 있는 우주의 모습이 가깝게 망원경을 해가지고 또 얼음 판때기에 새겨진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신비스러운, 이건 누가 이렇게 했는가? 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 얼음 예술. 그러니까 그 빙하 우주에서 신비스러운 것은 그 얼음으로 된 예술 작품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암흑의 세계에서 아무도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림도 그리고 뭣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지 아니한가. 다만 잠깐 동안 4%에 해당하는 빛의 세계, 거기서 빛을 오게 해가지고 빛이 광선이 그 캄캄한 암흑 세계의 그 빙하 우주에 방문하게 되면, 광선이 방문하게 되면 이런 아주 찬란한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일순간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일에 그런 그 암흑 세계에 우리가 무슨 무인 탐색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빛을 비춰서 그 얼음들의 상태, 얼음별, 또 얼음 조각지, 얼음 판때기 이런 데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아주 아름다운 거, 이런 것을 잠시나마 거기서 라이트를 비춰서 우리가 보고 사진 찍어서 다시 지구로 보낸다 하면은 그 장광은, 그
빙하 우주의 장광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 중의 예술, 아름다운 것의 극치, 이러한 것이 그 안에 무수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빙하 우주의 장광, 빙하 우주와 그 아름다운 장광, 이것을 아이스 월드 앤드 스펙타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빙하 우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빙하 우주의 그 신비스러움, 그것은 또 우리가 그 열역학에서 대두되는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물리학, 차가운 세계에서의 크라이오 다이나믹 피직, 크라이오 피직, 아주 차가운 냉동, 차가운 세계에서의 물리학, 이러한 것들이 새로 정립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무슨 물리학이나 공식이나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다면 크라이오 다이나믹 피직,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 빛의 세계에서는 암흑의 세계의 그 신비스러움을 빛의 세계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행히도 한스 헤르빙거 같은 사람이 아이스 월드, 빙하 우주론을 그것을 제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대두된 일이지만은 지금은 이 한스 헤르빙거가 제창한 빙하 우주론, 그것이 별로 지금 연구도 되지 않고, 또 그런데 관심을 두어 가지고 무엇인가 기계체를 만들어서 그런 빙하 우주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나 이러한 징후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나 에사나 로스코스모스나 그런 데서 또 유럽연합에서 많은 생각을 유럽연합의 우주국 에사에서 하고 있지만은 토성도 개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명왕성 뉴 호라이즌이라는 명왕성 탐구하는 거, 이런 것도 해서 또 카이퍼 벨트, 그러니까 차가운데 마이너스 120도 그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꾸만 탐색선을 보냅니다. 언젠가는 가까운 장래에 이 빙하 우주의 세계를 탐색하는 탐색선을 보내는 날도 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제일 첫 번으로 빙하 우주의 장광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즉 빙하 우주의 스펙타클,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 믿는 바입니다.